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율부터 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마감된 위치까지 또 주요 종목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한국 환율을 차트를 보시면요. 특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냐면 먼저 제가 세력들이 투자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고 했죠? 예, 빠른 속도를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요. 투자자들이 빠른 그 판단의 요구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이라는 게 작용이 되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를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던지지도 않을 거를 이 분위기 때문에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환율을 일단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팬데믹 사태 이후로 일시적으로 한번 튀어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 하락하는 속도를 한번 보십시오. 낙하하는 속도. 그리고 나서 상승하는 속도를 한번 보세요. 이 상황을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환율에 대한 개념은 간단해요. 이게 나라 돈이잖아요, 그냥. 대한민국 돈이 외국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환율이 내려갔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대한민국 돈이 평가가 위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돈이 갑자기 지금 2년도 안 돼서 몇 프로가 상승을 한 겁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자, 그럼 이 상황은 어떤 거를 나타내는 거죠? 환율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요. 대한민국 경제가 튼튼하다. 대한민국 돈을 믿을만하다. 오히려 미국 돈을 좀 신뢰할 수 없다. 간단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릴 줄 누가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고, 더불어서 이 상승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돈이 뭐가 됐다?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저는 예전에 환율이 이렇게 떨어질 때요. 이 낙하하는 속도 보세요. 떨어질 때 이때 인위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환율이라는 게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뭐 대한민국 경제가 갑자기 뭐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까? 경쟁력이 좋아졌습니까? 늘 하던 일 똑같이 하는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물론 이 달러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건데, 지금은 또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인위적인 어떤 모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 전 세계의 자산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긴박해졌죠. 환율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움직인 적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불안 심리가 지속되기 때문에. 자, 그럼 환율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환율도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300원대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1,400원대를 깨고 여기 보이시는 반등 자리 보이시죠? 이 가격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추세가 꺾이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거 계속 며칠 동안 주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모양이냐면, 여기서 하락했고 그 다음 올랐다가 뚫지는 못했지만 다시 보합을 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슈팅 가능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게 급등주에서 똑같거든요. 급등주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뭐예요? 기대감이죠. 예, 투자 원리는 다 똑같아요. 부동산이나 환율이나 다 똑같습니다. 개념이. 기대감으로 어떤 자산의 가격이 상승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일시적이라 판단한다면,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빨리 올라서 나도 사봤는데 이거 막상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 포지션으로 바로 전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환율은 어때요? 매도 포지션으로 쉽게 전향이 되지 않고 있어요. 한국도 금리를 쫓아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도 맞아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도 사실은요, 제한적입니다. 이게 오일 쇼크 때랑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경제 규모가 달라졌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 자산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20%까지 막 이렇게 올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수준으로 가면 그냥 죽자는 거거든요. 왜냐면 전 세계의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으니까 그때랑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올랐고 이제 앞으로 제한이 걸릴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쯤에는 좀 떨어지는 게 선반영이라고 하겠죠. 또 떨어지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오히려 현재 슈팅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뭐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따가 국장 차트도 같이 분석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1,300원대 여기를 잘 안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환율보다 일본이에요. 자, 일본. 자, 그런데 사실 지금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일본 환율입니다. 어쨌든 아시아권 증시가 같이 영향을 좀 받는 건 맞죠. 그래서 보시면 일본 환율 차트는요, 이거는 만약 급등주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슈팅이 나오기 전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좀 크게 보자고 하면 이거는 미국의 달러가 우리나라
그 원화와 비교했을 때 급락했을 때 있죠. 네, 이거 거꾸로 차트로 보면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올라도 이제 가파라지고 이제 슈팅 자리긴 하지만 저는 머지않아서 이거 폭락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또 강세로 갈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 환율이라는 게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가의 돈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 일시적으로 한번 근데 슈팅 자리는 또 만들어내는 것 같기는 해요. 중국 환율도 기가 막히게 자세가 지금 잘 잡혀 있거든요. 지금 정고점이고 이 정고점을 뚫으려고 지금 힘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미국 장에 따라서 중국 환율과 일본 환율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우리나라도 절대로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꼬리를 계속 달고 있잖아요. 보다시피 꼬리를 계속 달고 있습니다. 이 꼬리를 단다는 것 자체가 저항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저항을 막고 있는데 여기서 뚫고 가버리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저항을 뚫을 만큼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았을 때 지금 환율이 오른 지 꽤 됐잖아요, 벌써. 금리와 환율이 오른 지 벌써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이제 3분기 기업 실적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큰 문제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만약에 이대로 문제가 없이 그냥 넘어간다라는 전제가 되면 이 환율은 그냥 일시적인 상승으로 인한 또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인 문제로 봤을 때 이전의 환율 가격, 그러니까 1200원 밑으로 내려오는 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올렸으면 떨어지는 속도도 굉장히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봐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 강달러로 인한 변동성과 지금 상황 흐름이 매우 전개가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막 움직이고 뭔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건 분명히 맞기는 해요. 확실히 환율은 너무 오버해서 상승한 부분이 있고 조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을 했고 충격을 준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환율이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조금 불안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금값과 은값도 보시면 골 때립니다. 야, 이거 지금 얼마 전에 JP 모건에서 금 시세 조작한 거 이제 저기 확정돼서 들어갔잖아요, 빵에.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거 차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지금 금을요. 미국이 달러를 그렇게 많이 풀어놓은 시점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의 대립이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고 이렇게 전 세계가 이제 블록화되면서 좀 나눠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 추세에 맞춰서 이제 중국 편에 붙는 나라들은 다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매입하고 있어요. 근데 차트 한번 보세요. 오르질 않고 있죠. 그렇게 매입하는 나라들에게 지금 이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오를 때 사면은 아무래도 조정 단계에 들어가면 좀 불리하겠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지금 금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기회가 되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금을 엄청나게 매입하고 있는데 걔네한테 엄청난 기회가 지금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선물 차트의 효과로 말이죠. 이게 선물 차트가 다 문제예요, 사실은요. 자, 실버도 보세요. 실버도 금을 이제 추종하는 하나의 자산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움직임이 비정상적이죠. 네, 은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폭락폭도 굉장히 크지만 이 흔드는 걸 한번 보세요. 이게 거의 뭐 코인 수준으로 흔드는 거지 이게 안전자산이냐라고 반문할 정도라니까요. 예, 웃긴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환율도 그렇고 금이나 은 이런 귀금속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뭐로 움직이고 있다? 네, 정상 범위를 이미 넘어서서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은값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투자 자산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나스닥을 볼게요. 나스닥은 추세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추세 하락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이 추세 하락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보합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엄청나게 뚫어줄 거를 기대하기보다 지금은 가격만 옆으로 지켜주면 됩니다. 더 신저가를 만들지 않는 전제하에 만약에 신저가를 만들게 되면 추세 하락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차트 분석상으로요. 얼마 전에 이제 실적 발표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나오면서 동시에 증시도 좀 상승하는 움직임을 주더라고요. 이것도 말장난이죠. 왜냐면 고용이 너무 잘 돼서 지금 발표했는데 고용이 너무 잘 되니까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고용이 잘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고용이 잘 된다는 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근데 이번에 또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다면서 주가 올려.
이건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죠? 상황을 지금 아시겠죠?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뉴스만 그대로 보면 아 그렇구나 이 생각하는데 이걸 조금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뉴스 자체가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 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보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괜찮았다라는 이유로 올렸다는 건 다른 기업들도 실적이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한국장의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을 때 그걸 빌미로 상승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생긴다는 것도 반대로 의미하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말장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느껴져요. 지금 하락하는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큰 하락은 아니고요. 환율이 조금 걱정이지만 저는 나스닥은 사실 좀 많이 포함된 주식들이 많이 해먹었다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다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S&P 같은 경우도요.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닙니다. 여기 나스닥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치? 각도가 다르죠. 과거에 올렸던 이 각도. 그래서 나스닥은 이제 좀 쉬어갈 타이밍, 보합 갈 타이밍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우 쪽에서 올려줘야 할 타이밍이 좀 전 기대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그랬거든요. 참 기가 막힌 게 2020년도에 여러분 코스피가 오른 게 아니에요. 2020년도에는 바이오, 코스닥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는요. 이제 2020년도 후반기부터예요. 하반기부터는 이 사이에 코스피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코스닥이 올라줬다가 그 다음에는 번갈아 가면서 바턴 턴치를 기가 막히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정도가 돼요. 2020년 10월 정도. 그때 기가 막히게 바턴 터치를 해서 코스피 종목을 밀어줘서 주가가 계속 올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나스닥에 포함된 주식들은 진짜 많이 올랐어요. 더럽게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다우에 있는 주식들은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리고 다우 지수 자체가 많이 안 오른 거에 비해서 낙폭도 심한 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 쪽으로 반등이 나오면 분위기가 충분히 전환될 가능성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일단 좀 약간 긍정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나스닥이 오르고 다우가 오르고 이게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스닥 주식들은 이미 고평가가 됐기 때문에 저평가가 된 다우를 간다. 이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뭐 무조건 단순한 순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시장은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국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추세가 많이 꺾였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증시 자체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장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장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얘도 그냥 보합만 가져도 됩니다. 어째 보합 가면 상승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시즌이니까요. 코스닥이 전 이제 또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코스닥 기업들의 대부분이 뭐다? 저평가예요. 여러분 진짜 종목들을 쭉 늘려서 보잖아요. 그러면 신저가 자리에 다 도달해 있어요. 신저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뭔가 기대가 꺾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대치가 안 생기니까 신저가가 가는 거죠. 근데 이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매출을 잘 내고 기업 상태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신저가로 가면 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싸지는 거예요. 가격 자체가. 그래서 지금 분위기만 좀 살짝 전환해 주면 코스닥에 들어올 돈들, 예약돼 있는 돈들이 좀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예약돼 있는 돈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 이제 환율 압박은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율이 정말 기분 나쁜 이 생각대로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도 일시적으로 한번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데 환율이 지금 계속 그 멱살 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시적인 충격을 받고 올라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더 뺄 만한 명분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계속 저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증시가 이제 같이 올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멱살이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 하셔야 될 거는 이미 신저가 여기 이제 이탈한 순간부터는 신저가 만들고 기업들의 가치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들어와야 될 돈들이 있어요. 기술적인 어떤 반등들인 거죠. 그러한 돈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저는 우량주 기준으로 바닥에서 크게는 40%까지도 다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위치들은 거의 그래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중요한 게 얘가 뚫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아까 환율은 내려가야 될 자리가 있죠. 얘는 뚫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선을 그은 곳이에요. 여기서 계속 저항을 막고 있죠. 네, 이런 게
여기서 한 방에 뚫긴 좀 어렵긴 했죠. 여기 미국장이 꺾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장 때문에 같이 이제 뚝배기 맞았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좋은 게 뭐냐면, 자, 1, 2, 3가 되면요 확실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1, 2, 3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건 반대로 1, 2, 3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확실하게 뚫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위치에서 더 이상 밀리는 건 좀 곤란해요. 이미 여기서 한번 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그림이 그게 맞거든요. 이렇게 깼는데 또 깬다. 그럼 또 이거 삼중바닥 또 나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또 투매가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개미들이 여전히 많이 사고 있다. 근데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여전히 개미들이 많이 사고 있고 이 복구 심리를 위해서 자본을 어디서 또 끌어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것 때문에 못 가나? 근데 뭐 한국 개미들이 산다고 해서 미국 증시까지 빠지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미국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에도 묻지마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좀 정리하면서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이번 하락이 유독 좀 질깁니다. 이게 감기가 안 떨어지는 것처럼 이번 하락의 좀 포지션이 좀 오래 가고 있어요. 여기 이만큼, 여기 짧죠? 지금 이때랑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안 밀리기를 좀 바라야 돼요. 오늘 좀 중요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안 밀리고 선물은 지금 밀렸거든요. 근데 뭐 요 정도야 뭐 귀염둥이 수준이고, 미국 증시가 오늘 여기서 반등으로 좀 가주면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센 저항들이거든요. 이 구간들이. 그래서 이게 오늘 뚫어줄 수 있을지. 만약 이거 오늘 뚫으면은 이게 뚫기 힘들거든요. 단기적으로 나스닥이. 근데 이거 뚫으면은 굉장한 힘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뚫으면 단기적으로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갭을 띄운 다음에 이제 저항 맞고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뚫는다는 건 이거는 평상시의 힘의 2배 이상이 들어와야 뚫을 수 있어요. 같은 돈이 아니에요. 이 개념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그 정도 심리를 뚫을 만한 그만한 호재가 동반이 돼야 뚫을 수 있다. 요거 뚫으면 한국 시장도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좀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도 다행인 건 코스닥이 마이너스 2%까지 빼서 와 이거 좀 아닌데 싶었는데 다시 이제 마지막에 꼬리를 잡아주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좀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옥수수 가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렇죠, 곡물 가격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도 빨리빨리 회복해 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뭐냐면 급락이 나오고 또 빨리 회복하고 급락이 나오고 회복한다는 건 이건 호재와 어떤 정치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곡물 가격도 슈팅이 나올 거라고 봐요. 좋은 말은 아니죠. 물가가 또 오른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제 그나마 이게 보합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게 또 한번 모멘텀 받고 이 속도 보세요. 올리는 속도. 이 속도가 빠르거든요. 한번 속도 또 받으면 전고점 그냥 뚫거든요. 그러면 또 이거 골치 아파집니다. 그럼 이제 농업 관련주가 앞으로 좀 유망할 가능성이 있는데 에너지 전쟁으로 가면 그 다음에 이제 곡물 전쟁으로 또 가는 겁니다. 어떤 거든지 자국에서 생산하고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요소들은요 다 이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신 못 차리면 이제 주식을 그나마 그 주식을 하는 게 다행일까요? 근데 저는 주식을 해서 다행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주식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큰 그림과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뉴스만 보니까. 근데 뉴스 지금 어때요? 다 뻥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분석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어떤 자산이든지 주식뿐만이 아니라 저평가된 주식 자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격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이제 포지션으로 여러분이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빠른 전개가 환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될 것이고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미국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